요즘 뉴스만 들면 미국의 어떤 형이 돈을 계속 뿌린다고 합니다. 왜 원화를 통화로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경제 정책을 연일 보도하는 걸까요? 양적 완화는 무엇이고 기축 통화는 무엇일까요? 달러를 월급으로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파이어족은 미국 주식에 빠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당고래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영상들을 보셨다면 고정적인 월급을 위한 배당주는 왜 미국 주식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달러가 왜 중요한지, 왜 달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보려 합니다. 달러는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통용되는 기축 통화입니다. 그 말은 타 통화에 비해서 활용도가 높고 가치의 변동성이 적다는 뜻입니다. 또한 발행국이 미국입니다. 미국 지겨우실 수 있겠지만 현재 전 세계를 하나의 동네라고 봤을 때 미국은 덩치 큰 우량아이면서 힘까지 센 아이입니다. 최근에는 집안에서 쉘이라는 보물까지 나왔다고 자랑하고 있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미국을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무력과 에너지까지 흔들고 있는 미국 스스로가 멋대로 행동한다면 다른 나라들에게 왕따를 당할까봐 정치적으로 이것저것 명분을 대면서 내가 하는 행동은 너희를 지켜주는 거야. 나는 세계 경찰이야 라고 표방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미국도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 국가에게 손해를 감수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죠. 정치적인 문제는 배제하도록 하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꾸준하면서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입이 필요합니다. 이를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겠습니다. 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생산시설을 소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식을 보유해서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재외국민이 아니라면 물론 한국 내에 살면서 한국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구매하고 한국 기업을 소유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국내 상장 기업의 특성상 현금 흐름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 기업을 구매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주식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그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합니다. 미국 주식이니까요. 환전을 해서 미국 주식을 샀다고 보겠습니다. 한국에 비해 안정적인 배당을 꾸준하게 지급하는 기업들이 존재하는 곳이 미국의 주식시장이며 그 기업들의 배당은 자국 통화인 달러로 지급합니다. 주식을 사고 배당을 받는 것 자체가 달러네요. 이렇게 달러는 점점 더 우리에게 중요해집니다. 이것뿐일까요? 같은 금액의 배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달러의 효용 가치는 원화에 비해서 높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해외여행을 다녀보셨다면 그 나라의 화폐를 환전함에 있어서 원화로 할 때와 달러로 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달러의 가치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본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받은 배당을 재투자할 경우 배당받은 달러 그대로 재매수를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환전을 위한 수수료, 스프레드 지급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로 달러의 중요도가 높으며 같은 현금을 저축하더라도 달러로 보유하고 있다면 원화와의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자산 분배의 효과도 얻을 수 있지만 환율이 높아졌을 때 환전한다면 환차익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를 꾸준하게 수급할 수 있다는 점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우리에게 달러가 이렇게 다가온다면 세계에서는 달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달러가 이렇게까지 힘을 가지게 된 건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벌이는 동안 유럽은 미국의 물자를 금으로 구입해서 전쟁을 진행했고 패전국들은 전쟁 보상금을 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종전 당시 미국에는 전 세계 금의 70% 이상이 모였습니다. 1944년 7월 1일 연합국의 승리가 확실해졌을 때 미국은 전후 세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회의를 브레튼 우즈에
마운트 워싱턴 호텔에서 진행을 했고 신통화제도에 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해리 덱스터 화이트의 주장으로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본위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것을 브레튼 우즈 체제 BWS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약 30년이 흘러 71년 8월 15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는 닉슨 쇼크 이후 금본위제는 막을 내리고 지금의 변동 환율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달러와 금 연동을 폐지함으로써 달러를 찍어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으로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달러를 계속 찍어내면 통화가치의 신뢰성이 하락할 수 있고 자칫하면 기축통화체제가 붕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은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며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페트로달러 시스템 때문입니다. 현재 국제 원유는 오로지 달러로만 거래되는데 19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맺은 비공식 계약을 근거로 합니다. 당시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오로지 달러로만 원유를 결제한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달러의 가치가 금과 연관된 금태환제에서 금이 원유로만 바뀐 것뿐이죠. 특히 원유는 산업의 발달로 인해 모든 산업에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또한 원유를 사기 위해 달러를 비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달러의 가치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유와 연동시키며 달러를 찍어내도 기축통화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이를 통해 미국은 주조차익인 신유리지 효과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 연준의장인 제롬 파월은 무제한 양적 완화와 더불어 미국 회사채 매입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대급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직접적인 회사채 매입까지 경기 부양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긴급 생활 지원금도 성인 기준 1,200달러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달러가 많이 풀리게 되면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고 그로 인해 미국의 수출은 증가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실업률이 감소가 되고 자연스럽게 경기는 회복합니다. 회사채 매입 등 직접적으로 기업의 자금이 수혈되고 개인에게도 긴급 자금이 수혈이 되었다면 소비는 증가 혹은 유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실업률은 낮아지고 경기는 회복됩니다. 풀린 달러로 인하여 자산들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회복과 더불어 자산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겠죠. 물론 이것은 연준이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와 같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풀린 달러가 유입된다면 처음에는 외환고의 확보 등 좋은 현상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국의 통화가치 절상으로 인하여 대미 혹은 대외 수출은 감소하고 무역 수지는 악화될 것입니다. 자국의 통화가치 절상을 막기 위해 국가가 화폐 발행 등 시장 개입을 하게 되면 자산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유동성이 과해지면 주체할 수 없는 돈이 자산으로 몰리게 되고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달러를 찍어내게 되면 미국은 수출이 증가하고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며 타국의 수출은 감소하고 자산의 가격은 증가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에 있어도 자산의 가격은 올라가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산을 소유해야 최소한의 인플레이션의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한 달러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아마도 현재의 기조로 보았을 때는 미국 패권의 시대는 당분간 유지될 것처럼 보이니까요. 오늘은 우리가 파이어족이 미국 배당주가 지급하는 달러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고래를 춤추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